우리가 그렇게 취재를 해서 비선 의료진이 누구냐고 했는데 오늘 아침 한 일간지를 보니까 비선 의료진이 알고 보니 주사 아줌마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얼굴 미용 시술의 흔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를 직접 놨다는 사람이 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0억 주사인 루치원주 조사한 적 있죠? 저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연사 이제 요거부터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주사 아줌마가 진짜 우리가 찾았던 제3 의료진이 맞는 건지 예. 진짜 뭐 기치료 아줌마도 들어왔다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황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4월 16일 날 정말 그 보안 손님으로 이런 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말 이렇게 사실하고 큰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그날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데라도 청와대에 비선으로서 의료진이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실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비선으로 의료진이 갔다. 그것도 그 오늘 일본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야매로 하는 그 주사 아줌마 불법 암암리로 그렇죠. 암암리하는 비공식의 그런 그 불법 의료입니다. 그 완전히 엄벌에 처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의료 행위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주사를 맞고 뭔 치료를 받았다?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네. 그러니까 비선 의료진이 들어간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의 의료 행위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 이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 손님의 끝은 대체 어디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김영재 원장이 그 청문회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얼굴 옆에 피멍 자국이 뭔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니까 필러 시술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이 한 거냐 그랬더니 제가 하면 저렇게 피멍 들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추후에 아닌 것 같다고 얘기도 예, 했죠. 만약에 이제 그게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 증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필러 시술은 김영재 원장이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누가 했느냐? 사실은 그동안 계속 지금 최후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누군가 시술은 했는데 시술한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냐? 이 대목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이 진술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진술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문자까지 나왔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 유모 그리고 이 집에 도우미 하신 분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사를 놨다. 최순실 씨. 그리고 주사 아줌마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최순득 씨 집에 가서 시술을 했다라는 이제 그 정황으로 볼 때 최순실 씨 소개로 그러니까 이 아줌마께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문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서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저겁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얘기를 쭉 했는데 저는 저 날짜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게 2013년 4월하고 5월 사이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딱 안 돼서입니다. 그러면 저때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들어갔다. 심대 기자님. 그러면 그 전부터 뭐 삼성전 자택이든 아니면 대통령은 뭐 주사와 뭐 기치료에 대해서는 뭐 불법 시술이든 뭐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메시지를 다른 의미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1년 전이거든요. 예. 그렇죠? 1년 전인데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해왔다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때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문제는 저거는 심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얼굴 또는 몸을 일부를 저렇게 소위 말해서 무허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물어왔던 4월 16일에 어떤 수수께끼? 퍼즐이요. 퍼즐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아, 저 주사 아줌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도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개선상에 있던 밖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누가 했을까라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궁금증 아니었어요? 그 궁금증의 일단을 풀어주는 그런 문자라는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에서도 지금 저 대통령 측에다가 4월 16일 날 그 시간, 7시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런 것일 수도 있겠다. 아주머니들이 와서 그들 주사를 놨을 수도 있겠다는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또는 의미 있는 문자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저 주사 아줌마도 최순실 씨가 소개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서 민영 선생님.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는 최순실 씨가 소개시켜주고 그거를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이 데려와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자 메시지 자 주사 아줌마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 그걸 맞고. 근데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 메시지는. 그러면은 1년만 저게 계속 지속됐으면은 세월호 당일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테면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사인으로 사저에 계실 적에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지도행위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 청와대 안에까지 가서 현직 대통령 직무를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그 불법 무허가 시술을 갖다가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가 누차 그 지적을 했지만은 예. 경호실 체계, 그 다음에 그 의료 체계, 그래서 청와대 내의 모든 그 지휘 체계나 이거 출입 통제 체계를 갖다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그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자를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정작 그 아주머니들이 누군지 모른다. 또 이렇게 조사해서 밝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보고만 받고 그냥 보고만 대통령에게 했고 그 사람들이 실제 오가고 하는 것은 몰랐을 가능성 또는 일부러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제에서 일어난 일, 자기는 관심을 좀 안 가지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모르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을 굳이 알아서 자기가 나중에라도 좋을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회피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정호성 전 비서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 4월 16일 날 당일날 그 오전에 관저에 누군가 있었다. 다만 내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럼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은 최순실 씨 또는 뭐 김영재 원장 또는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좀 점점 좀 좁혀지고 있어서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더 정확하게 수감실 표현이 내 입으로 밝힐 수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사 아줌마도 예,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함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정호성 씨가 얘기한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접한 적이 없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이분들이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지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명백하게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써 있는데 예.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예.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구태여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테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면 들어보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알고 보니 비선 의료진이 주사 아줌마라는 거는 많이 황당한데 우리가 계속 비선 의료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최 변호사 만약에 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이 갑자기 잘못됐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건강 위협 이걸 제일 걱정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건강은 그 자체가 국가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료진은 다 군의관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왜 주사 아줌마가 왜 튀어나오고 왜 기치료 아줌마가 왜 튀어나옵니까? 사실 분명히 자국은 있는데 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른바 유령 치료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령이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 정호성 비서관이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014년 4월 16일 날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정호성 비서관이 머리하는 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영선 비서관이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누가 그날 오라고 연락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겠습니까? 결국 그 정호성 비서관이 이와 같은 것을 전화번호를 넣었다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미 검찰과 특검은 시술을 했는 이 무슨 아줌마의 실체를 지금 알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특검 3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무슨 아줌마라는 사람들도 불러서 조사해서 그날의 행적을 확실히 밝혀줬으면 합니다. 예. 아니, 사실 이 주사 아줌마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언하신 최순실 씨 집에서 했던 가사도우미나 유모들은 당연히 알 겁니다. 집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예, 육아도우미. 그러니까 집에 한 번씩 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연락처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분들 접촉하면 아마 이 특검이 이분 그 소재 파악하는 거, 연락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정되는 주사 투입 빈도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상만 원장도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문의가 되기 전에도 이미 청와대를 출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 쥐어주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자, 그거하고 연장선에서 본다면 김창만 원장이 가서 주사제를 주고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제 조혁 대위가 시술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됩니다만 처치는. 자, 그럼 그 주사하고 또 각종 들어간 주사 아줌마의 주사하고 이게 다 합치게 되면 빈도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의무실 그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밝혀졌듯이 주사제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태반 주사 양도 그렇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아직 의혹이고 뭐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주사제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주사 아줌마 말고도 여러 불법 시술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 바로 김영재 원장인데요. 당시 그는 세월호 당일 알리바이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날 행적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 행적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저희 장모님이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고관절하고 예.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오전에 PRP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골프장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있습니까? 톨게이트,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동반자의 진술 이렇게 있습니다. 골프장의 확인서. 네, 지금 김 원장은 오전에 장모를 치료하고 골프장에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 진료 기록, 장모에 대한 진료 기록 자체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 김영재 원장의 행적하고 그다음에 차트하고가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의혹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차트 기록 보면 6장의 차트가 있는데 예. 이게 그냥 한꺼번에 쫙 쓰는 거예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6번 이렇게 작성했다기보다는 하루 한 날 1시에 6장을 쫙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시술 내용이 천편일주 시술 종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 게 이제 하고 나이 드신 그 노인네에게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는 그 시간 40분 내에는 저렇게 또 많이 이렇게 프로포폴까지 할 수 없다라는 또 의사들의 증언이 있고 또 골프장에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게 골프장에 좀 김영재 의원장이 좀 늦게 도착했대요. 또 그래서 지금 어딘가 가서 다른 처치를 하고 지금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차트는 6장을 한꺼번에 쫙 지금 작성한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프로포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 30대,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폴 많이 투여해야 사실은 약간 이제 거의 마취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20, 30대들한테 적용하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80ml면. 그러면 사실은 저 정도면 나이 드신 분은 거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의 양을 투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면 70대 장모에게 투입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특검이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혹시 이거 이렇게 장모에게 시술하는 것처럼 기록은 남겨놓고 결국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한 처치 아니었겠느냐.
그런 이제 지금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요. 그 대통령한테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 또 제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원래 올림머리에서 내려버리면은 문고리도 안 만나시잖아요. 예.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가서 그렇게 뭐 40분, 1시간을 했다? 저는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주사 아줌마 등장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의료농단 얘기를 해봤습니다.